자, 안녕하세요. 다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길 바랐지만 우리 6월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은 지금까지 내가 생활을 열심히 한 게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약간 못 본 친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못 본 친구들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요 6월이에요 아직.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9월 때 잘 보고 수능 때 잘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건지 어느 정도 이제 보는 그런 건데, 자, 지금 선택 과목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어디 한번 본 것들, 본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우리가 요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도 막 엄청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 막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열심히 기출문제도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친구들한테 좀 고득점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예전에는 킬러 문제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출문제 다들 보면 알겠지만 21번, 29번, 30번이라고 해서 오죽했으면 이 세 개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학원이나 뭐 이제 선생님도 옛날에 과외할 때 전략으로 어떻게 애들한테 소개를 해줬냐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출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92점 아무리 못해도 92에서는 1컷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 문제 다 풀려고 하는 건 진짜 1등급 중에 1등급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올리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중에 두 개는 포기한다 라고, 그 시간 동안 나머지를 더 검토해서 92점을 목표로 가자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 6월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좀 추세가 어떠냐면, 극해서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등급 컷이 올라가나요? 96이 컷이 나올 수도 있나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대신 준킬러라고 부르던 옛날에 28, 29, 3, 28, 28이 아니죠. 맞죠? 28번, 20, 그리고 20번. 이런 애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줄어들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뭐 1컷이 88이면 2컷이 84, 아니면 85, 80 이런 식으로 1컷하고 2컷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격차를 만들어서 이제 실수로 인해서 1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찍어서 그런 격차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6월 모의고사 4점짜리 9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수열하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딱 예를 보자마자 일반항이 뭐겠구나라고 알 수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열은 한번 그냥 그대로 해보면 돼요. 이거 옛날에 나영에 좀 많이 나오던 유형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1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럼 A2는 A1, n이 홀수니까 A분의 1이겠네요. 위에 나와 있듯이. 자, A3는 n이 짝수일 때니까 얘다 8 곱한 A분의 8이겠습니다. 그 A4는 얘를 뒤집은 8분의 2겠네요. 그럼 A5는 여기다 8을 곱한 A네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만큼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뭐 군수열이다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군수련이라는 이름 알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반복된다는 거 보이겠죠? 왜냐, 여기 또 A가 나왔으니까. A부터 여기서 시작하면 또 A가 나오고 이거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얘기다? 4개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A 12가 되겠죠. 그럼 8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A는 4. 자, 그래서 얘가 4.
그리고 A12, A4는 얘. 그러니까 2분의 1. 그럼 둘이 더한 2분의 9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규칙이 뭐 옛날에 개차수열이다, 개비수열이다, 군수열이다, 뭐 조화수열이다, 뭐 다양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접근하는 이 방식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름의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우리 교과서에선 빠졌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봅시다. 자, 보니까 우리가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 뭐 이런 걸 구하자고 합시다. 자, 우리 이거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선생님하고 수업한 친구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항함수에서는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근데 초월함수 간에서 교점은 진짜 특정 몇 개의 점 빼고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만족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로그 n의 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저거는 얼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일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교점 찾자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교점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고 x는 1과 x는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럼 얘를 1번 함수, 얘를 2번 함수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부른다면 자, x에다 1 넣었을 때 1번 함수가 커야 돼요? 2번 함수가 커야 돼요? 2번 함수가 더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여기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 넣어주니까 0이네요. 1번 함수에 0보다 2번 함수에 1을 넣은 얘가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1번 함수에 2 넣은 게 크겠어요? 2번 함수에 2 넣은 게 크겠어요? 라고 하면 1번 함수에 2 넣은 게 더 크겠죠. 지금 얘와 얘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1번 함수에 2 넣으니까 로그 n의 2보다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얘가 더 컸으면 좋겠다. 자, 그럼 얘 이제 계산을 하면 끝이겠죠. 자, 그래서 로그 n의 4가 얘보다 크다. 그러면 n하고 4 중에 누가 더 큰지 이제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로그 n의 5 넘기니까 로그 n의 11이겠네요. 그러니까 로그 n의 10이 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n하고 10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n에다가 4 넣어주면 로그 4의 4는 1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로그 3의 4는 1보다 커지니까 다시 해서 n은 4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 로그 3의 4는 1보다 크니까 로그 5의 4는 1보다 작고 그래서 얘는 4보다 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고 로그 10의 10이 1이죠. 그러니까 로그 11의 10은 1보다 작죠. 근데 로그 9의 10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1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걸 만족하는 애는 4에서 10 사이다. 5 6 7 8 9까지도 하면 되겠다. 그럼 얘 14니까 14 30 35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 구하라는 얘기,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구하자. 자, 11번 보니까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한대요. F0은 0이고 F1은 1이면서 그 사이에 적보니까 6분의 1이다. 근데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X가 이걸 할 때 뭐 이걸 구하시오.
자, 얘 gx 한 거 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얘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F0이 0이죠. 그리고 F1은 1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 됐죠. 자, 이렇게 어투 생긴 얘가 어떻게 요 사이에 넓이가 6분의 1이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저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뒤집재요. 그러면은 한번 일단 그리고 지울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1만큼 올리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뒤집고 뭐하고 이랬으니까 여기의 면적은 이 여기랑 같겠죠? 그럼 저희 전체 1에서 6분의 1 빼니까 얘는 6분의 5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저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자, 구하라는 게 지금 제 시험지가 잘못됐다 했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죠? 왜 마이너스가 없어졌지? 자, 그러니까 구하라는 gx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를 구할 거고, 자,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2주기로 갔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x가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또 1까지 gx가 있을 거고, 또 1부터 2까지 gx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는 얘랑 얘네요. 그리고 둘이 더하면 사각형이니까 1. 얘도 1.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이 보라색 왼쪽에 있는 보라색, 그러니까 초록색 이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다. 그러면 2에다 6분의 5 더하니까 6분의 17 이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0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AB가 4고 AC가 5고 코사인 BAC가 뭐 8분의 1이래요. 그런 삼각형이 있는데 선분 저거에 대해서 저 세 개의 각이 같을 때 D2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가 4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D2의 길이를 좀 어떻게 구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약간 삼각형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구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도 여기가 같은 길이죠. 같은 각이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저 여기를 알파라고 구한다면 여기 구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BC라는 애를 좀 구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BAC가 8분의 2니까 8분의 1은 2배의 4 곱하기 5의 코사인 제곱법칙이죠. 해서 여기 뭐 BC의 제곱. 자, 그러면 얘 8 그러니까 5는 16 25 빼기 BC의 제곱. 그러면은 36 그러니까 BC는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BC 구해냈으니까 이제 또 뭐 할 거냐, 저 코사인 알파 좀 구해볼게요. 자, 이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이 길이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구하면 요 DC의 길이와 EC의 길이만 좀 구해주면 구할 수 있겠어요? 다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좀 구해보면 코사인 알파란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6의 제곱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고 얘는 60분의 36에서 16 빼고 45 4분의 3 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 구했으니까 이제 봅시다. 얘가 알파란 걸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에서 할 거냐? 이 초록색 삼각형에서 한번 또 구해볼게요. 왜냐? DC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DC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면 이제 얘는 DC의 길이를 뭐 A라고 할까요? 그러면 12A 분의 A제곱 36에서 4의 제곱을 빼주니까 12A 분의 A제곱 더하기 20. 그럼 저거 곱해주니까 A제곱 더하기 20은 9A. 그럼 A제곱 9A 더하기 20은 0이니까 인수분해 딱 되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4 또는 A는 5인데 우리가 A가 5일 때를 구해가지고 AC 때를 해가지고 이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구했더니 이렇게 보고 났더니 여기도 알파네요. 왜냐, 저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구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얘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제 저 D만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D란 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코사인 법칙 쓰고 막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닮은 비 좀 쉽게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닮은 애가 여기가 4, 4, 6이고 여기가 알파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B, C, D. 그리고 얘를 조금만 이렇게 돌려보면 C, E, D라는 얘도 보이나요? 그때 우리가 여기가 4라는 걸 구했고 요 D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2대 3은 X 대 4구나. 그럼 X는 3분의 8이구나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두 개가 닮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이 나오면 변 찾아가면서 이렇게 각도 활용해서 하나씩 접근하면 할만할 겁니다. 자, 봅시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3번 문제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저런 걸 만족한대요. 그때 이런 걸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얘고 우리가 f 루트 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k라는 걸 넣을 건데 그러면 딱 보니까 얘가 정수가 될 때가 어떤 1이고 그 외에는 다 3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넣는 어떤 값이 정수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왜냐? 일씩 주기함수를 갖는 애니까. 그쵸? 얘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fx는 0과 1 사이에서 3이다가 1이고 3이다가 1이고 2에서 3이다가 2에서 1이고 3이고 3에서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되는 것만 찾읍시다. 자, 그럼 1부터 K, 20까지 K가 정수가 되는 곳은 루트 K가 K는 1일 때 그리고 4일 때 9일 때 16일 때 이렇게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4개일 때는 F 루트 K가 1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외라고 쓸까요? F 루트 K가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3일 때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얘일 때만 빼줄게요. 자,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 넣어주니까 3분의 3에서 없어지니까 얘는 그냥 1 해주면 되겠죠. 네. 1이한테 K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20에 20에 210 이라고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3일 때고 우리는 이 4개는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이 4개일 때는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곱하기 루트 상처 4개일 때만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1일 때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2분의 210에서 우리가 뭘 빼줘야 되냐면 저거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들 그냥 싹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4, 9, 16 다 더하면 30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요거 이게 30이었던 거잖아요. 저게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 그래서 30을 빼고 저거 3분을 나눈 애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80, 190 이라고 구하면 되겠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선생님이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 K라고 잡은 애는 얘일 때도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K가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도 다 3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걔네는 사실은 1이었다. 그러니까 3으로 다 계산해 놓고 그 3개일 때는 빼주고 그러니까 K가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는 빼주고 그 다음에 걔네는 이제 3분의 1을 곱해서 넣어주자. 더해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됐죠? 자, 14번을 보면 두 양수 PQ가 fx가 저거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fx가 시고 나온다면 얘가 혹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아쉽게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갈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그리고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곳이 한 개밖에 없다 라는 게 나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 gx 한 것부터 좀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냥 0보다 크다면 x gx고, 자, 이거 절대값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상관이 없겠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면 이 절대값 x는 양수 나오니까 gx는 절대값 얘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x가 0보다 크다면, 자, 그럼 x가 0보다 작다라면 쟤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다? 어떤 fx를 열심히 평행이동한 애가 절대값을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절대값을 시했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fx 좀 그려봅시다. f'x는 3x 제곱 6x 마이너스 9니까 얘라서 얘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 3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는 그런 모양이네요. 자, 그럼 f1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이라고 해줄 수 있을 거고, f3은 27, 27, 27,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9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그려주니까 f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에서 이런 애들 지날 거고 3, 저 아래에 있네요. 에서 지날 거고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얘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자, fx를 x는 p
y는 q만큼 평이동을 시킨다면 얘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x가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평이동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원점이 좀 여기 있는 거죠. 보이나요? 자, 그럼 얘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인 것만큼 이 만나는 점도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이 점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 형광펜으로 칠한 쟤는 어떤 상황을 알고 싶은 거냐면, 원점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옮겼을 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쟤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새로운 x, 새로운 y일 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원점을 저 3차 함수 fx에 어디다 두면은 제가 저런 조건을 만족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딱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0보다 큰 곳에서는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미분 안 되는 곳은 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미분 안 되는 곳은 두 개 이상이 생기겠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9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개 이상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극대 극소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생긴다면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x, y 축을 그린다고 한다면 얘 뒤집으니까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에 마이너스니까 얘 그대로 이렇게 갈 거고, 여기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초록색 같이. 그럼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구나, 그럼 한 군데서만 안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Q가 저거니까 P는 1, Q는 7이겠구나 해서 일단은 3번이라고 8이라고 구하면은 되는데, 나머지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 여기보다 올라가 봅시다. 여기보다 올라가면 좀 하는 거 다 보라색으로 할게요. 여기보다 올라가면 어때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보다 작은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렇게 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요? 불연속이 생기겠죠. x는 0에서. 그러니까 불연속이 생기니까 미분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기보다 위에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두 번째도 여기 밑에 여 꼭지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 다 한번 해보면 돼요.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이렇게 생기니까 미분 다 되죠. 그쵸? 그리고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여기도 그대로 있다가 여 뒤에를 뒤집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겠구나. 그럼 아래에서 내려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약간 문제 많이 풀음으로써 감인데, 저렇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곳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꼭지점, 극대, 극소 이런 데가 아닐까 라고 고민을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 열심히 한번 해보면 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극대일 때만 가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t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저게 있고, 이거의 실근 중에서 집합 여기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그때 옳은 것만은 고르시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사인 2파이 x가 t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다. 이 두 개를 푸라 이 얘기겠죠. 또는, 자, 그래서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좀 확대해서 옆에 그릴까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딱 4네요. 그래서 4만큼만 줬네요. 이거 좀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죠? 얘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 파이 x, 그리고 얘는 y는 사인 2분의 파이 x. 자, 그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떤 실수 t를 이렇게 하나 그었대요. 기억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알파 t 더하기 베타 t는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는 써져 있지만 사실 이게 대칭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같다라는 거 다들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알파 t는 1 플러스 m이고 베타 t는 4 마이너스 m이니까 둘이 더하면 5 맞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니은을 보니까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베타 0에서 알파 0을 뺀 거래요. 자, 이거 보면은 저 그래프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좀 지울까요? 더 이상 안 지워지네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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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얘도 지우고 지우고. 자, 코사인만 다시 그립시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베타 0하고 알파 0이니까 우리가 봅시다. t가 0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가 알파 0이겠네요. 0부터 4까지니까. 그리고 베타 0은 여기겠네요. 왜냐? 4일 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봅시다. 우리가 어떤 t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t라는 게 그려지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 다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교점이 딱 됐어요. 사인하고 코사인에. 그럼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얘가 바뀌어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지금 바뀐다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빨간색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록색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똑같이 올라가겠죠. 교점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는 역으로 알파는 내려가지만 베타는 그대로 커지니까 간격이 달라질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의 교점은 어디다? 2분의 루트 2다. 그럼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루트 2까지 올라갈 때는 같다 라는 것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맞아 보여요. 아까 기억은 맞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맞아 보이는데 그럼 그 뒤로 가면 없을까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면 t가 이쯤에 이렇게 쭉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네요.
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누가 봐도 3보다 작아지죠. 얘 점점 내려가도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니은은 0하고 2분의 루트 2까지만 된다. 저 초록색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봅시다.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같대요. 그러니까 어떤 T1하고 T2에 대해서 저게 같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T2에서 T1 뺀 게 2분의 1이면 T1에서 T2 곱한 게 3분의 1이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T1이라는 거는 자, T2에서 T1을 뺐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길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T1하고 T2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T2라는 거는 T2에서 T1을 뺀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T2가 코사인 알파일 수도 있고 또는 사인 알파일 베타일 수도 있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같은 값을 가지고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것도 그냥 둘이 같으니까 이 같은 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T1은 똑같이 코사인 알파일 때 코사인 알파고 사인 알파일 때 사인 알파냐는 아니에요. 얘네가 서로 반대로 같이 갈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고 얘랑 같은 얘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코사인 위에 있을 거고 하나는 사인 위에 있다 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럼 T2에서 T1을 뺀 거는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를 뺀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타를 코사인 알파를 뺀 거일 수도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2분의 1일 때 T1하고 T2를 곱하자는 얘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자 이 얘기랑 같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얘 양변에 제곱해 주니까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제곱이 4분의 1이다.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4분의 3은 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곱한 건 8분의 3이다 라고 해서 틀렸다. 그럼 답은 2번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우리가 어떤 알파라는 애들 잡았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이 좀 그런데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이렇게 x는 알파를 잡았을 때 어떤 얘가 t1 이게 뭐 알파 콤마 t1이고 얘가 알파 콤마 t2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물론 t1 t2가 서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둘을 하면은 둘 다 사인 알파 사인 알파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서로 반대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점짜리 객관식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